제가 지금 진행하는 이 세미나의 특징은 챗 GPT를 사용하는 걸 가지고 어, 4개의 강좌를 계속 서큘레이션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세미나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 저도 나이가 이제 뭐 곧 70이 됩니다만은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몰라서도 안 되고 몰라서도 못 듣고 못 써보고 또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뭐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카페에서 만나서 전달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 이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계속 하게 됐고요. 어, 좀 이제 제 스스로 따뜻한 꼰대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습니다만은 꼰대도 너무 고리타분하거나 하거나 너무 자기 고집만 부리고 하는 그런 꼰대보다는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아주 수용해주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꼰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시작을 지금 하게 됐는데요. 뭐 거의 1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꾸준히 계속 지금 진행을 좀 해가 나가고 있는데 어, 어쩌든지 제가 이 시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형록이고요. 공학 박사이면서 정보통신 기술사입니다. 70년대 말부터 공무원을 시작을 해서요. 정보통신부에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SK텔레콤의 중앙연구원에서 지금 그 스마트폰의 전신인 최초의 그 영상 전화기를 개발하는 팀장을 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좀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 전화기 개발하는 것을 그때 당시 최초로 어, 개발하는 책임자로 근무를 했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제 자랑으로 지금 여기고 살고 있고요. 그 후에 SK 텔레시스로 옮겨서 연구소장을 거치고 그리고 SK 유빈스 대표이사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청년 출세를 하다 보니까 일찍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B 컨버전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도 한번 해봤고요. 지금은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과 원론선인화 포럼 회장을 지금 맡아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는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그리고 자격증은 제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한 30여 개 지금 현재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가, 그다음에 저널의 뉴스 기자, 그다음에 컨설턴트, 강사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챗 GPT가 있고요. 챗 GPT를 접하기 전에 메타버스 NFT에 대한 강의를 쭉 한 1년 반 정도 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잘 쓰는 법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강의를 했는데요. 보고서 잘 쓰는 것이 뭐냐면 제가 정보통신 기술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기술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격이라고 하는데 이 자격을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정보통신 기술사를 내가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5개월 만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뭐 2년이 넘었는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다. 나는 뭐 2년이 넘어서 포기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분들이 가장 쉬운 또는 어렵다고 하는데 주관식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를 못하시는구나. 주관식 시험은 저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은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를 하면 오답을 맞춰놓고 내가 정답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관식 시험은 답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하느냐에 의해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제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SK그룹의 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것에 몸이 체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식 시험을 이렇게 쓰면 참 잘 하겠구나, 점수를 많이 받겠구나 하는 방법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잘 쓰면 기술사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서 쓰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자격증을 AI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또 하나는 메타버스 비즈니스 전문가 그다음에 드론 환경감시 전문가 이렇게 4개의 민간 자격증을 발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이 세미나에 3회 이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제가 서큘레이션으로 돌아가는 챗 GPT에 대한 것들을 1번부터 5번까지 다 돌아갔고 오늘은 다시 AI 툴 이해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 1번을 체계적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 챗 GPT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도 향상이 되고 또 수익도 낼 수 있더라. 또 이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최근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가서 61세가 되면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23세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43세가 되면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31세인가부터는 플러스 인생이 수익이 나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벌어서 충분히 쓰고 저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31세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43살이 되면 정점을 찍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서히 내려가다가 61세부터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까먹는 게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 그러면 61세 이후에도 내가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전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디즈에서도 제가 60대의 억대 연봉 유지하기. 어떻게 하면 60대가 넘어도 억대 연봉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요. 저는 봉급을 받을 때 SK그룹의 임원으로 있을 때 연말이 되면 보너스가 억대가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저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돈 받는 일은 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긴 하는데요. 어, 사업을 하기보다는 돈을 받는 것을 잘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잘하는 방법, 제가 그것을 요즘에는 강의를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이 자연스럽게 어, 연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억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금 받고 또 뭐 기타 수익 이렇게 하면은 억대가 혹시 넘어가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발등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료로 강의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기도 하는 것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이 좀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AI 툴 이해하기부터 제가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AI를 통 그림을 그려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쓴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AI 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너레이티브 AI가 사실은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들었던 이야기가 80년대 정도부터 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인공지능 세탁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홈 오토메이션, 팩토리 오토메이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80년대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정보통신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제가 하게 됐었죠. 그 일을 담당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 것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AI라고 하는 것을 쉽게 접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정책적인 일을 했지 개발하는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SK텔레콤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때부터는 연구 개발하는 일들을 좀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새롭게 인식들을 좀 달리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좀 됐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깊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주로 휴대폰을 개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이런 일들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삶의 풍요로움을 주는 거, 유익한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공지능, 자동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 하면서 결국에는 이 컴퓨터가 대중화되거나 인터넷 혁명이나 SNS 플랫폼이 출시되거나 AI 챗 GPT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어떤 기업들이 탄생을 했을까? 어떤 기업들이 호황을 누렸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 주로 IBM은 그전에부터 있었던 기업이기는 하지만 IBM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지금까지도 건실하, 건실하게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혁명이 1990년대 중반에 그 웹, 넷스케이프 뭐 이런 그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신흥 회사들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웹브라우저 회사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이런 회사들이 무수히 생겨났고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크게 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이 쇼핑 이 서비스가 생기면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국내 네이버 당근마켓 이런 회사들이 또 새롭게 등장했고 유니콘 회사가 됐죠.
그리고 검색 서비스가 되면서 구글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라이코스나 뭐 신만이, 알타비스타 같은 회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검색하면 구글이고 국내는 네이버입니다. 그다음에 SNS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서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뭐 이런 또 메카쿠베 당충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메카쿠베 당충.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그다음에 중고나라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플랫폼으로서 단단히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 AI 챗 GPT, 메타버스 시대에는 어떤 회사들이 나타나고 앞으로 커 나갈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 AI 시대가 되면서 저는 서비스 회사들도 크지만 결국에는 개인이 또는 개인 기업이 소기업들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 이 내용은 뭐 넘어가고요. 챗 GPT가 등장하면서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지금 바뀌는데요. 진짜 코끼리를 내가 만져보면서 코끼리가 어떤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 이런 속담들이 있죠. 그렇듯이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도는데 이제는 좋은 학교 또는 좋은 직업 이걸 가진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지식은 보편화가 돼버렸고요. 도구의 발달은 이미 사람들의 발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너 그래 참 너 잘났어 이런 이야기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능력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다음에 스티브 코비 박사가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와 있듯이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잘 지키고 가는 사람들, 꾸준히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뭐 AI 관련된 이런 영화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은 좀 나중에 좀 시간이 됐을 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인공지능 하면 이분 제프리 힌턴 박사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래도 AI라고 하는 것이 답보 상태에 빠졌을 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구글에서 지금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니드 이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과 같은 챗 GPT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구글에서 이제 지난 5월 달이죠. 구글을 사퇴하면서 AI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나는 이제 네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만뒀죠.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영화를 한번 깨달음을 얻은 로봇이 있습니다. 메이드 로봇으로 생산되었지만 절에서 지내더니 현재는 스님에게 설법을 전하는 로봇 알류포입니다. 인간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로봇만 득도한 상태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들이여, 당신들도 태어날 때부터 깨달음은 당신들 안에 있습니다. 사찰은 엔지니어를 불러 기술자가 보기에 이 로봇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검사를 진행했더니 정상으로 뜹니다.
엔지니어 박도원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로봇에게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저보고 이 로봇이 부처가 맞는지 어쩐지를 확인해달라니요. 기사님에겐 잘못이 넌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 SF는 항상 우리에게 미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구글에서 일했던 엔지니어가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에 의식이 있다고 주장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영화 인류 멸망 보고서는 로봇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인간과 깨달음을 얻은 로봇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큼 로봇이 기능적이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넘어설까봐 두려워합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로봇 회사의 대표는 이렇게 말하죠. 알류 시리즈는 실패작입니다. 우린 전 세계의 모든 알류 시리즈를 폐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류는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울고 웃고 화내며 시기하고 종교와 예술의 영역까지 파고드는 정신 차리시오 스님들! 저건 지금 인류 전체의 턱 밑에 파고든 흉기며 비수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올 AI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한 번쯤은 봐주십시오 라고 권해드리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그 AI 챗 GPT에 대한 맛보기를 좀 하고요.